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합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친구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소개를 시켜줬고 저도 괜찮은 사람 같아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연애 8개월 정도 했으니까 짧다면 짧은 연애였겠네요. 그리고 청혼을 받았는데 수락하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혼 후에 얼마 뒤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 둘이 살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쯤에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힘들게 저 키우신 엄마, 새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지 않고 심적으로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성씨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전에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의 남편에게 청혼 받았을 그 당시에 솔직하게 제 가정사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요새 뭐 그런 게 흠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첩장에 성씨가 다른데 좀 그런가? 해도 그냥 이름만 넣으면 된다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저도 제 친부는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나 잘하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좋았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제 친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청첩장 문제로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크게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은근히 뭔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아이고 나도 돈 많은 남자 좀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 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제 앞에서 이런 식의 말을 꺼내는 게 상당히 불쾌했지만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결혼하면 많이 도와주시겠네. 원래 새아버지들이 더 잘 보이려고 더 도와주고 그러지 않냐? 이런 식의 말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점점 참기가 어려워졌고 새아버지라는 말은 좀 불편하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만 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결혼은 하자고 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은 돈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태 집에 많이 갖다 드려서 한 3천 정도 모았다고요. 이거랑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작게 전세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며 팔자 좋은 소리를 하더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아. 이 말 저도 전에는 믿었으니까요. 결혼할 그 당시에도 믿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결혼은 정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저희 부모님 그런 상황인 거 다 알아도 남편한테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젊은데 돈이야 벌면 된다며 말씀해주시고 그냥 내 딸한테만 잘해주길 바란다고 정말 어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이 감동받았고요. 결국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한사코 거부를 했으나 끝끝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으려 했으나 결혼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반을 잡았습니다. 정말 요새 어려운 젊은이들보다 출발점이 확실히 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정말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한평생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 둘이 만나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나 새아버지지 자기한테는 그냥 장인어른인데 약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저를 딸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행동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엄하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서 친정에 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도 문제가 있는데 신랑만 욕하면 쓰나?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쳤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너 맘에 안 든다고 쪼로로 친정 달려와서 이러고 그러면 못 쓴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말도 없이 집 나온 것이 미안해서 엄마 집에 와 있다고 카톡하고 다음날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런 뒤에 대화로 다 풀고 관계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아버지한테 혼났어.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자랑하려고 그냥 혼났다고 표현하면서 말한 거고요. 근데 제 기대와는 아주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무슨 애를 혼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너 편들어주려고 그런 건데 왜 그래? 근데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말을 하는데 사이 풀어지자마자 또 싸우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쌓였던 게 폭발한 거죠. 시부모님도 툭하면 외동이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받을 텐데 이제 슬슬 좀 받기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둥 남편이란 놈은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마치 지 돈인 양 말하는 것도 열받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것도 열받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유산 받으면 뭐 할지 지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생각하기에 나 이제 돈 받을 생각 없다.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딱 잘라 말했더니 자기야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한테는. 하면서 저까지 속물 취급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쌓인 게 많았습니다. 그때 그냥 폭발한 것 뿐이었죠. 그렇게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한번 들어오라 하셔서 남편하고 갔습니다. 또 남편이 이것저것 다 말했는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군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저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없는 말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좋은 티 팍팍 내면서 남편 없는 사람 취급을 하냐고 나무랐습니다. 뭐지 싶었습니다. 또 은근히 돌려가기 하는 듯한 저런 말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일단 네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를 많이 했고 결국 잘못했다고 하기에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전세 사시는데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본인이 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어딨냐,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를 못 갈 것 같으면 집을 줄여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니까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돈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어차피 생활비야 각자 각출해서 내는 거고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많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돈 좀 빌려 달라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없었고요.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돈 모을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혼수는 다 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카드빚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 정리해가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냥 내키지 않았다는 게 제일 맞겠네요. 그냥 드리기 싫었습니다. 매달 남편이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기 돈 주는데 내가 뭐라 하나 싶어서요. 그냥 정해진 생활비 넣고 정해진 적금 통장에 입금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돌려서 돈 없다고 말하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도와주신 게 얼만데 또 돈을 달라 해 하니까 부자 새아빠 뒀다 뭐 할래? 라고 말하기에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냥 미친놈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별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이사 간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잘 해결된 듯 했습니다. 또 지 이름으로 대출 받았거나 어디서 빌려줬겠거니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군요. 시댁일 잘 해결됐냐고요. 뭔가 싶어서 물으니까 남편이 아버지 직접 찾아가서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했고 아버지는 사돈 일인데 도와야지 하면서 또 도와줬답니다. 그거 들으니까 진짜 핑 돌더군요.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딴 소리를 했다는 것이 말이죠. 너무 염치 없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자마자 왜 그딴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지도 촉이 왔는지 좀 돕고 살 수도 있지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새아빠라고 자꾸 비비 꼬고 그러냐? 하니까 너 새아빠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자식 눈치 본다고 하기에 정말 폭발했습니다. 너랑은 못 살겠다 진짜 하고 바로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돈 받은 거 있으시죠? 그거 저희 아버지가 저 몰래 준 돈이라 다시 돌려드려야 하니까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뭘 또 뺐냐고 뭐라고 하시기에 저희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아버지도 벌이 없으시고 모아둔 돈으로 조금씩 쓰면서 살고 계신데 그 돈이면 부담이 크실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하니까 못 돌려준다 하더군요. 근데 이상한 점이 남편은 전세금이 5천이라 했는데 어머니는 3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놈이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고 2천을 지가 먹은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전화 끊고 이건 또 뭐냐고 물으니까 주식을 샀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받는 거 좀 크게 받았다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잘해주기만 하는데 뒤에서 이런 속물 같은 인간들한테 그런 취급 당하나 싶고 진짜 사람 안 될 인간이란 걸 그때 알았기에 정말 이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진지하게 말하니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혼을 하냐고 펄쩍 뛰기에 그 사유는 내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더군요. 변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 속이고 주식을 산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평생 언행이나 모든 것들 정말 낱낱이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부분 남편한테 말하니까 어버버 당황하기에 그 돈 5천만 원 당장 가져오고 나눌 재산도 없으니까 적금 통장에 있는 거 다 가져라. 집 정리해서 나는 내가 가까운 2억을 빼가겠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 정도 상황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괜히 또 설득당해서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요. 시부모님 소식 듣고 전화와서 독한 년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독한 년 맞고 제 친아버지 아닌 분한테 돈 받아서 잘 살고 싶은 건 아니시죠? 비꼬고 끊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버티는 거 고소하기 전에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다 가지고 오더군요. 결국 그 5천은 남편이 지 신용을 아주 풀로 꽉꽉 채워서 저한테 가지러 왔습니다. 집은 다시 재계약했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까불던 남편 놈도 저한테 설설 기기 시작하더군요. 이혼 조정기간은 들어갔는데 막상 저랑 헤어지고 나니까 완전 개털이고 살 길이 막막했겠죠. 그 월급 받아서 벌이도 많이 없으신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해야 하고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아주 똥줄이 탔을 겁니다.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하셔서 가보니까 그놈이 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다 말한 거였습니다. 다 정리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저를 말려보려고 했겠죠. 뵙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버지한테 정말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최서방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던데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으시기에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무시하는 것들하고 부대껴봐야 미래가 보인다고요. 결국 제 뜻을 존중하신다고 하시기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놈한테 앞으로 다시는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몰래 폰에 번호 다 차단해놨고요. 빌부터 먹는 근성 가진 놈. 처음에 정말 뭣도 없어도 사랑 때문에 결혼했더니 역시나 뭔가 찝찝함을 느꼈을 때 그만뒀어야 하는 게 맞았네요. 평생 그따위 근성으로 살다가 거짓골 모면할 겁니다. 이제 남남 될 거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